자, 이게 융합 5, 19학년도 수특 융합5의 2번 문제인데, 요런 어떤 밑줄 친 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밑줄 친 것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밑줄 친 것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추론 문제 있잖아요. 얘들은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1문단이 가장 중요하고 1문단을 잘 읽고 흐름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1문단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1문단에서 핵심을 되게 많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1문단만 잘 읽어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A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니까 맞는 게 하나고 나머지 네 개가 틀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제들 다 보면서 하지 말고, 다 보면서 하지 말고, 선제들 보면서 하나하나 찾는 다기보다는 메를로 퐁티가 전통적인 두 입장을 비판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메를로 퐁티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전통 두 입장,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경험주의는 우리의 의식과 별개로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세계에 대한 수동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성주의는 세계가 우리 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뭐 이런 관계겠죠. 근데 근데 얘네 둘 다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베를로퐁티가 얘네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대립된 세계관은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이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죠?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래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두 입장은 뭐 이렇고 이런데, 경험주의자들, 지성주의자들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험주의자와 지성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메를로퐁티 입장이 아니라. 메를로퐁티는 뭐예요? 메를로퐁티는 공간이 대상의 상황과는 무관한 순수한 위치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죠. 공간이 대상의 상황과는 무관한 순수한 위치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 사실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입장에 대해서 메를로퐁티가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뀐다면은 공간은 대상의 상황과는 무관한 순수한 위치를 지닌다고. 에? 이건 지성주의자들인가? 공간.
내용이 좀 어렵긴 하네. 음.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이 입장들은 공간을 이렇게 보고 있고,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란 동일한 전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설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입장의 공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메를로 퐁티는 전통적인 두 입장인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했다는 건데, 이 둘의 공통적인 전제는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를로 퐁티는 당연히 이 두 입장을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않을까? 보통 이런 추론 문제 있잖아요. 밑줄 친 것에 대한 추론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근처에 있어요, 답이. 근처에 없으면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없기 때문에 찾아줘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거 보면서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무조건 찾아줘야 되는 것은, 메를로 퐁티가 전통적인 두 입장인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 비판한 어떤 내용, 비판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읽어보면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애들인데 메를로 퐁티는 공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고 이 문단 처음에 다시 줬어요. 어려울까봐. 공간에 대한 쟤들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간론을 펼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은 공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전통적인 두 입장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을 한 줄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럼 뭐예요?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다. 유일한 실제 공간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공간론인 두 입장을 부정한다.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기하학적 공간만이 실제하고 여타의 공간들은 주관적인 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뭘까요? 기하학적인 공간만이 실제한다는 내용은 사실은 얘네들의 입장이죠. 메를로 퐁티가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통적인 두 입장인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은 아니죠. 3번이. 그쵸?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기하학적인 공간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5번도 역시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대상의 상황과는 무관한 순수한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입장은 뭐예요? 이 전통적인 두 입장에 대한 이야기죠.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죠.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의 전통적인 두 입장인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현상학적 공간은 기하학적 공간이 아닌 일상적 체험 공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이건 딱 봐도 4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기하학적 공간이 아닌 현상학적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기하학적 공간에 대해서 이미 부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박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하학적 공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여전히 전통적인 두 입장의 기하학적 공간을 절대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결국 다 생각을 해두면 1번은 기하학적 공간이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이게 어떤 뉘앙스일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기하학적 공간에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기하학적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동일한 전제, 이 말에 대한 것인지, 이 근거는, 이 비판은 이거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어려울까봐. 봐봐요. 경험주의랑 지성주의를 메를로퐁티가 동시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얘네 둘을 비판을 해요. 메를로퐁티는. 근데 읽다 보면은 경험주의와 지성주의는 대립되어 있어요. 근데 대립되어 있는 애들을 어떻게 비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얘들이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기하학적인 공간이 유일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전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얘는 좀 더 찾아봐 줘야 되는 애고, 그리고 얘는 맞는 말이고요. 얘는 기하학적 공간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전통적인 두 입장에 대한 이야기. 4번 역시 기하학적 공간을 공격한 현상학적 공간을 다시 반박하기 때문에 기하학 X라는 애를 다시 X 쳤기 때문에 O죠. 기하학적 공간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적절한 것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기하학적 공간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의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대상의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얘네는 전통적인 입장의 생각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부분에서 문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기하학적 공간이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면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기하학적 공간은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우리의 지각, 경험, 의식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다.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입장이 뭘까요? 기하학적 공간이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은 1번이 어려웠겠다. 경험주의자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얘를 거부한다고 해서 지성주의자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성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경험주의자를 거부하는 애들인데? 둘이 대립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1번은 뭘까요? 그럼 굳이 따지자면 지성주의자가 경험주의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서 적절한 것은이라고 한다면 1번이 맞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통적인 두 입장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전부 다 비판하는 내용인데 메를로퐁테 입장에서 전통적인 두 입장을 동시에 다 비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은 2번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길어졌죠. 그래도 좀 설명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서 말을 좀 느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